혹시 요즘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것 같다는 생각 깊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소비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도 삶이 팍팍하게만 느껴지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는 왜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개인의 소비 습관 문제일까요? 최근 한국은행 자료는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소비 심리가 무려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특정 세대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강제적 긴축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안녕하세요, 채널명입니다. 이제는 피부로 직접 체감하고 계실 강제적 긴축, 더 이상 사고 싶은 것을 참는 수준을 넘어 선택의 여지 없이 필수적인 지출마저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소비 성향 변화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복합적인 경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지갑을 굳게 닫게 만드는 진짜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이 경제적 압박이 우리의 일상과 미래 계획에 어떤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이 영상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갑이 닫히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깊이 파헤쳐 보고 이 현상이 우리 삶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고통스러운 현실 뒤에는 어떤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을까요? 지갑이 굳게 닫힌 현실을 객관적인 숫자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구당 실질 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언뜻 보면 미미한 수치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훨씬 심각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식료품, 주거비, 공공요금처럼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반면 의류, 오락문화, 외식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제 지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만을 간신히 하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이죠. 한국 리서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소비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물가 상승과 정체된 소득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요. 이처럼 차가운 숫자 뒤에는 우리 삶의 고통과 불안감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단순히 지출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생존을 위한 지출은 늘고 삶의 즐거움은 사라지는 이 상황. 과연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통계가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는 개인의 고통은 어떤 모습일까요? 통계가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는 개인의 고통을 더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대리 가명 30대 씨의 월급은 지난 5년간 고작 2에서 3% 남짓 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그가 매일 마주하는 생활 물가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식료품은 7% 이상, 출퇴근의 필수적인 교통비는 10% 가까이 상승했죠. 이는 단순히 통장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김대리 씨의 월급은 늘었지만 실제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의 양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질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김대리 씨는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점심값 몇천 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즐기던 소소한 취미 생활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져 포기했고요. 영화 한 편,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주말 여행은 이제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과 소소한 행복마저 저당 잡힌 기분입니다. 이런 고통이 과연 김대리 씨와 같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를 옥죄는 구조적 문제일까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갑을 닫게 만드는 첫 번째 거대한 파도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돈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경제의 역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마저 불안정해지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었죠. 원자재 가격 상승은 생산 비용 증가로 직결되었고, 이는 곧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모든 물건의 가격 인상으로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이른바 수입 물가발 인플레이션이 우리 식탁까지 점령한 것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은 고스란히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가계의 소비 여력을 급격히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한국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글로벌 충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년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7% 이상 치솟았고,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무려 7배나 뛰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글로벌 경제의 파도 앞에서 개인의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득과 노동 환경은 이러한 전례 없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외부 요인 외에 내부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국내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또한 소비 위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정규직 고용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개인의 소득 불확실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023년 기준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7%에 달하며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실질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매력은 해마다 떨어지고 똑같이 일해도 작년보다 가난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소득이 불안정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장의 소비조차 미래를 당겨 쓰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단순히 지갑을 닫는 것을 넘어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같은 삶의 중요한 계획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이러한 절약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미래를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강제적 긴축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섭니다. 장기적으로 개인과 국가 경제 전체에 독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죠. 생존에 필수적인 지출이 급증하면서 교육, 의료, 주거와 같이 한 개인의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영역에 대한 투자가 강제로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정이 자녀 교육비를 줄이거나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보고는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지출 감소는 당장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적 자본의 질 저하, 즉 미래 세대의 역량 약화로 이어집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생산성 감소,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약화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행위가 오히려 미래에 더 큰 문제를 낳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절약이 독이 되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은 과연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삶의 어떤 중요한 가치들을 내려놓고 있을까요? 돈을 못 쓰는 상황은 개인의 삶에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많은 이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 대신 당장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취미활동은 물론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심지어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 서비스조차 경제적인 부담으로 느껴져 망설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최소한의 윤택함마저 포기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취업 포털 조사에서 2030세대 직장인 60%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포기한 것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내 집 마련과 결혼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 가지 품목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젊은 세대가 삶의 가장 중요한 계획과 목표 자체를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 이 기본적인 꿈마저 경제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불안감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져 개인의 행복감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리고 각 세대별로 느끼는 불안감은 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강제적 긴축의 그림자는 우리 사회의 각 세대에 걸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는 고물가와 저금리로 인해 어렵게 모은 노후 자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하며 마지막 남은 여력마저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한창 경제 활동을 하는 4050세대는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 이자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와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빚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해야 할 2030 청년 세대는 N4 세대라는 씁쓸한 이름처럼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기본적인 삶의 목표조차 경제적 이유로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꿈을 꾸고 도전해야 할 시기에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드는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세대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할까요?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은 존재할까요? 오늘 우리는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못 쓰는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님을 심도 깊게 확인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파고, 국내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변화, 그리고 생존의 필수적인 지출의 급증이라는 복합적인 구조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실질 임금 상승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물론 개인 또한 현명한 재정 관리와 합리적인 소비 습관으로 대비해야겠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지혜와 연대,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과감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경제적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변화를 위한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